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네. 계신데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의원님처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지금 좀 이게 지금 뭐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한국당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 내부 정리한다고 지금 바빠가지고 대여 투쟁을 너 지금 어쨌든 왜- 아니, 황교안 왜- 대표 오시면서 열심히 하시려고 엉덩이 지금 하고 치고는 왜 계시는 거 쳤어 아닙니까? 그래 이 바쁜 와중에. 아 정말 우리 당내 행사에서 우리 또 경남도당 여성 위원님들이 좀 과한 열정을 좀 보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자리가 뭐 아주 뭐 선정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제 선정적인 건 아닌데 솔직히 네. 아니 선정적인 건 아니죠. 그냥 선정적인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굉장히 하여튼 불미스럽지 않나 어쨌든 간에. 아니 뭐 그 좀- 각 도당 장기자랑 해가지고 이제 시상을 했거든요. 저는 그날 못 갔는데. 이게 다 알겠고 근데 시간이었고 이제 하여튼 뭐 요는 좀, 네. 내부에는 어떤 이 상황을 놓고 네. 뭐라고 하고 있나요 지금? 내부에서도 뭐 비판 많이 하고 그렇죠. 있죠. 또 뭐 일부에서는 그 뭐 당내 행사에서 장기자랑인데 좀 수위를 조금 넘기는 했지만 뭐 속바지만 입었던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또 바지도 입었고 그냥 좀 그 문구를 좀 강하게 부각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법이 좀 잘못됐다. 그러나 이게 뭐 당내 행사였고 한번 웃자고 한 거였는데 이게 이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을 이유가 있냐? 이 뭐 정신 뭐, 아직 정신 못 차렸네. 그 자리에서 하고 네. 계신 아니, 거죠. 그 네. 황교안 대표님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 당원 대회인데 여러분께서 뭐 노력한 건 알겠지만 우리 요새 여성 존중 시대인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그 사람은 대권 지지율 올라갔지. 근데 거기서 자 이런 거 많이 합시다 이러니까 혼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내가 하자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뭘 그날 하자 근데 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는 저는 뭐 가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는 사실 우리 당이 지금 많이 침체가 돼 있잖아요. 침체가 돼 있고 붕업을 하자. 그렇죠. 그건 붕업을 하자는 알겠어요. 차원에서 막 다들 한번 즐겁게 막 서로 이렇게 사기를 북돋자라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분위기는 되게 좋았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황교안 대표님도 저거 좀 심하다 싶으셨어도 분위기 막 좋은 상황이고 시상식 하고 뭐 이러는데 이건 좀 자제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라는 결기를 생각이 보여주셔야죠. 들고. 왜냐면 하여튼 언론들이 뭐- 다 보고 있고 이게 눈들이 아니 많기 근데 때문에 제 말이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네. 것 같아요. 이 리더십이요. 황 대표가 아직도 정치 그러니까 신인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제 환경이요 한국당한테 유리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절대 네,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뭐 심하게 얘기하자면 너무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언론 환경도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뭐 하나라도 트집을 잡을까? 응? 맞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눈과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 맞춰져 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심지어 어떤 정도냐면 진짜 누가 기자들이 질문을 해도 말이죠. 질문의 의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저 질문 왜 갑자기 나한테 하는 거지? 그래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답을 하든 아니면 또 반격을 하든. 그래서 사실은 또 변명을 이 정치는 이제 제가 해보니까 변명을 하는 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아예 반격해버리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아직까지 이렇게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왜 또 거기까지 그 늦게까지 같이 앉아 계셨을까? 그 지금 정부 같은 견제 역할이나 잘하지. 그거 아니에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정부 견제 역할. 정부 견제 역할. 자유한국당 잘하고 있는가 제일야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내가- 묻지도 않겠습니다. 네, 그건 묻지 마세요. 네, 진짜 죄송합니다. 견제가 아니라 네. 제 2중대, 3중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완전 포기해서 나왔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부의 견제는 자유한국당밖에는 할 데가 없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규모상으로나 뭐 어? 그런데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성에 안 차.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슈가 얼마나 많이 널려 있다고.
그 최근에 말이죠. 그 교과서 조작해갖고 문제된 거 있잖아. 네. 아 나는 열불이 나는데 그리고 아까 내가 경제도 얘기했지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도로 돌려라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거 다른 대안도 팍 내놓고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라. 이러고 또 그 뭡니까 그 삼척항. 목선. 삼척항 정말 야,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돌려 말이지. 보낸 사람은 응? 몸이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대다수 정부 안 국민이 보여야지, 지금 경우. 의심하거든요.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이거를 그게 뭐냐면 이게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간첩선 아이가 이란다고요. 그런데 워딩이 너무 조심스러워. 내가 보면 조심 그냥 사르는 반을 걷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야당 그 옛날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그래도 한가닥 하시던 뭐 DJ 뭐 YS 뭐 이렇게 상임 시대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더 나가서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또 그 야당 의원 시절에 뭡니까 그 재떨이 던졌잖아요. 명패 던지고 명패인가 명패죠. 재떨이가 명패. 재떨이라고 기억하는 하여튼 명패를 던지고 아니 근데 그거 말이지 사실은 뭐 워낙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제 얘기는 야당 의원들은 각오를 해야 돼. 욕먹을 각오를. 그 점잖고 멋있다 이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야당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세게 어떨 때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거기 때문에 세게 파 싸우면서 하다 보면 이제 욕먹을 때도 있어요. 야 너는 뭐 대통령한테 말투가 그게 뭐고 이런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각오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심한 경우에는 모든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감옥 갈 수도 있어야 돼. 그 정도 각오 가지고 싸워야지. 뭐 이거 조심하고 저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연방 사과하고 이러면요. 야당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제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 그렇잖아요. 야 진짜 못 참겠네. 진짜 확 그냥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와 싸우면 와 이러면서 국민들이 같이 일어나는데 국민들이 일어나려 하는데 야당에서 엉덩이 춤을 죄송합니다 췄어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려 하다가 에이씨 이러면서 딱 아무것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야당은 야당다워야 돼. 야당은 무조건 야당다워야 돼요. 저희 국회가 이제 84일 만에 힘겹게 이제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국회 진행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볼 때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법안을 통과하는 걸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집행이 들어가지 않게끔 시간을 끄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 안에 만약에 후닥닥닥 뭐가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오고 아마 선거로 돌입해 버리면 다들 뭐 관심들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추경이랑 이렇게 민생 처리 법안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전망하건대는 이번에 추경. 제가 그랬잖아요. 맨날 뭐 어제에 제가 맨날 동지와 적은 수시로 상시로 뒤바뀐다. 심상정 의원 팽 당하는 거 보셨죠? 제가 분명히 그랬지. 민주당은 정의당 버린다. 바로 버렸잖아. 자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뭐라냐? 민주당하고 딜할 거예요. 추경 처리해주고 선거법 가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뻔한 그거 원포인트 아니겠어요? 그 딜 어떻게 보세요? 추경을 처리해주고 선거법은 정리한다. 정리하자.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 연 것 같은데 또 현안이 너무 많긴 하지. 말씀하신 대로 목선 일단 뭐 이런 이제 게. 어떻게 보면 심상정을 내주고 네. 그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자유한국당 국회 받은 정상화를 거죠. 한 네. 거죠. 국회 정상화에서 뭐 사실 추경을 처리를 정상화한다 그랬으니까 처리하겠죠. 네, 처리할 텐데 내용 가지고 아마 논란이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내용이 이제 보면 민생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과감하게 떨쳐내고 예를 들면 지금 산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의 산불로 인해서 이 피해 입은 게 많거든요. 그럼 내가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게 역시 공무원들은 이 와중에도 자기들의 어떤 필요한 곳을 탁탁탁 끼워 넣어가지고 잘도 또 이렇게 챙기더라. 그런데 그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강원도에 뭐 산불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캠핑장, 캠핑장 설치하는 거? 네, 캠핑장 그거 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주는 복구하는 아니 그게 무엇이 그렇게 추경에 급하냔 대해서는 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거기에 그 주민들은
지금 집이 홀라당 타가지고 빨리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에 뭔가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지금 긴급하거든요. 왜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길거리에서 전전할 거냐고요. 그래서 일단 집이 제일 중요하다 사실. 그런데 좀 보면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이래요. 이렇게 뭐 추경해라 예산해라 이러면 보면 이제 가만히 제가 보면 이제 저도 몇 번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공무원들이 평소에 자기들 집어넣고 싶은데 걸려갖고 계속 빠꾸된 것들 있잖아요. 꼭 추경할 때 집어넣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래서 뭐 추경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이제 선거법 어떻게 될 거냐. 사실 그거 참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민주당은 별로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문 대통령은 되게 원하는 것 같거든요, 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또 가만히 보면 문 대통령이 정의당이라든가 이쪽 분들하고 참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서적 교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기 지역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좀 끝까지 봐야 된다. 이 청와대가 어떻게 밀어붙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이렇게 말이지 선거 앞두고 목전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금 뭐 2월 달에 결정돼 가지고 공천 각 당에서 경선 뭐 결정되면 한 달 선거 뛰고 이제 다 국회의원 네.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뛴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한 달은 뭐 뛴다기보다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뭐 여기도 우리 유튜브 찍고 있지만 워낙 유튜브에 SNS에 뭐 이러니까요. 이게 미디어가 또 뉴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아니 뭐 옛날 같으면 서울이나 이렇게 수도권에서는 금방 알 수 있는 뭐 우리 이 중앙에서 굉장히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알고 계신 거야. 그 내용을 또 시간들이 많으시니까요. 아주 시시콜콜하게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분석을 잘하고 아 이번에 조국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는 것은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질문인데 아. 그 법무부 장관 기용설이 언론에 나왔는데 아 이게 너무 네, 진짜 어떻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생각하십니까? 기영설. 그게 네. 썰이지. 지금 이제 간 보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보니까 청와대에서 딱 던져놓고 간 보는 것 같은데 부인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보낼까 말까 보낼까 말까 뭐 이런 중이죠 지금. 조국이 아마 뭐 이건 확실한 것 같아. 출마를 포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요거는 어떻게 해요? 왜냐면 조국 수석하고 한판 하려고 아, 이 하셨던 거 붙어야 아니에요? 되는데 내가 보니 벌써 겁먹었어. 겁먹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걸로. 겁먹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선거가 겁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요. 이런 표현을 좀 쓰면 그렇죠. 좀 샌님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 굉장히 있잖아요. 그 뭐죠? 그 웃지 마세요. 좀 부드러운 아니 의식이 나 나시더라고요. 안철수 같아 이럴까봐. 왜냐면 서울대 교수고 안철수도 서울대 교수니까 난 그만 안철수 같아 이렇게 그만 하시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 조금은 다르지. 아니 그런데 생긴 거는 솔직히 좀 더 잘생겼어. 근데 많이 잘생겼다고. 아니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무슨 순정 만화에 나오는 무슨 남자 뭐 이런 주인공 역할 뭐 이런 거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테리우스 뭐 이런. 아 테리우스 분이구나. 테리우스. 너 왜 한 번도 생각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 거친 그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정치는요 정글이거든요 정글. 지금 또 이현주 의원님이 한판 붙자 이러시지. 그러니까 지금. 그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도 그런 거예요. 이 정치가 정글인 거야. 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코를 빼가는 거. 근데 이거를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거지.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경쟁이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결과적 공정해지. 왜 결과적 공정해지냐? 국민 여론으로 결국 수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안에서 막 뭐 쪼물락거리면서 해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여론으로 수렴이 되잖아. 우리가 보면 그래서 국민들이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현명하다. 네. 그래 이제 이분이 보니까 무인이 아니야. 무인이 아니고
문인이지 문인. 근데 조금 나는 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문약에 빠진 무인인 것 같다. 그런데 무인 지금 현재 상황 특히 부산 상황은 무인이어야 된다. 무인 이거 아주 연락에 치열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뭐냐면 딱 보세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 보면. 문 대통령이 여기에 그 어쨌든 간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산 출신이라는 걸 좀 강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부산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셨으니까 더구나 우리 영도에서 아 그랬어? 남항초등학교 경남. 출신. 남항초등학교 그렇지. 나오셨고, 그렇지. 네, 뭐 그러니까 진도아시 이제 사시고. 그 저 부산에서 어쨌든 간에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연고를 되게 강조를 하지. 그런데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 저 구도를 보자면 PK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PK의 이 방향이 어디로 쏠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대 PK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엄청 막 뭘 할 겁니다. 뭐 공약이든 아니면 사람을 내려 보내든. 그리고 이제 또 한국당이나 다른 이제 여타 보수 입장에서도 이 부산 PK를 먹어야 여기를 장악을 해야 나중에 대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집권 가능성이. 그러니까 치열하게 맞붙는 일종의 전선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짠 나왔어. 그런데 뭔가 이렇게 무인으로서 막 칼을 막 휘둘러야 되는데 이 피가 낭자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섭지. 원래 뭐 안 하신다고 계속 누누이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더 치열해지면 질수록 내가 갈 곳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고. 좀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꽃길 깔아주기를 바란다. 근데 꽃길 깔 상황이 아니죠. 경남 부산 아니 경남 상황은. 꽃길을 누가 깔아줍니까? 아무도 안 깔아줘.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 조국은 노무현이 아니다. 이걸 아는 거지. 그거는 노무현 뭐, 대통령은 뭐 질 걸 알면서 선열 낭자한 이곳에서 온몸을 던져서 몇 점 몇 길 한 겁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나중에 종로에서 대선 뭐 승리했지만 결국 부산에서는 나가서 떨어지기 바빴고 시장 나와 떨어지고 국회의원 나와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도전의 역사였잖아요. 근데 무서우니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권 못 가는 거지. 국민들은 이미 다 캐치업해서 아 이 사람은 싸워서 이길 용기 없다. 끝 땡. 이 방송 듣고 열받으셔가지고 출마하신다는 아, 거 그럼 모르겠네. 한판 붙는 거지 그러면 뭐. 아니 나는 뭐 사실은 한판 붙기를 굉장히 고대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요 저는 막 특히 좌파 중에 강남 좌파가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좋아 그러면 말이지 본인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일관되게 말이죠. 정말 서민을 위해서 뭔가 그런 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를 하든가 그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듣다가 보면 굉장히 그 말은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전혀 이게 현장에서 먹히지 않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해서 부잣집 아드님들, 도련님들 정말 말하자면 그 이상에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멋으로 사회주의 하는 이런 사람들 저는 참 싫어합니다. 저는 사회주의 하려면 똑바로 나는 이거다라고 하면서 하든가. 물론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내가 같이 논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 강사료도 그렇지만 아니 무슨 평등을 막 외치다가 자기는 막 1,500만 원씩 받고 강사하고 막 강의하고 콘서트 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고 이제 일단 조국은 선거는 안 뛰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고 그러면 뭔가 그냥 놀고 있으면 불안하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그럼 민정수석을 했는데 아무 이제 배경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 사람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전혀 완전 무결할 것인가. 민정수석의 자리 자체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모든 걸 손을 놓게 되고 권력에서 멀어지게 되면 일단 조국 개인 자체가 좀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내년 선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을 검찰총장. 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으로 이제 딱 해놓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 편인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검찰총장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또 확실한 측근을 기용을 함으로써 좀 견제를 하게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선거인데 어쨌든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여당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잘 컨트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이 자기 측근을 반드시 법무장관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은 근데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 말이 돼. 이 권력을 갖다 사유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런 식의 자꾸 이렇게 주요한 이 장관이라든가 주요한 포스트에다가 자기 측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정치적 의도를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이런 인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고 이건 이제 장관이잖아요. 장관. 그러니까 조국이 또 장관하면 또 인사청문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사청문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는 안 해도 대통령은 임명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결과가 사실 많았으니까. 내가 조국 같으면 저는 안 하죠. 왜냐하면 다른 장관을 하는 한이 있어도 아니 다른 자리를 하나 할 수 있어도 장관은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장관 해갖고 청문회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만신창이 될 거고 내년 선거 때 선거법 수사 지휘하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거고 이 뭐 제가 볼 때는 이 길은 말이죠. 대선 주자로서의 길이 아니라 죽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윤 이제 총장님이시죠. 윤석열 총장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의도로 우리 조국 수석을 임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야당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임명 강행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윤 검사님이 그때 좌천되신 것도 반기 들어서 그런 전 정권에서 반기를 들어서 반골이다라는 얘기 들으면서 아니 이제 뭐, 좌천되셨는데 진짜 그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국 수석이 가정적입니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장관 되시고 그럼 당연히 윤 총장이죠. 윤 총장이 그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면 또 거기에 더 그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보면 야당한테는 호재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임명이 된 다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윤석열 가만히 안 있겠지 내 생각에는. 그럼 뭐 재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옛날에 항명 사태 많았죠. 천정배 그럼 노무현 뭐, 정부 때도 있었고요. 그런 검찰총장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총장이 항명을 한번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언론에 있을 때. 빨리 그러니까- 응원해줘야죠. 그러니까 아니, 의원까지는 아니고 이제 조국의 그 위선적 행태를 이제 낱낱이 파헤치고 파헤쳐서 네, 만신창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테리우스 오빠 미안해요. 뭐 본인도 다 이렇게 다 감당할 각오를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지금 네. 총선 얘기. 자, 음. 9개월 정도 앞두고 음. 보수 정당이 분열했습니다. 음. 지금 이게 뭐 2번, 3번, 4번, 5번 이게 쭉쭉 늘어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야권의 총선은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이 자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구심력이 너무나 떨어져요. 지금 상황이. 사실 내부도 제대로 정리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당의 주인이 명확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과거에 어쨌든 한국당 주인이 박근혜 대통령이었고 그분이 그렇게 되시면서 주인 없는 당이 됐는데 이 주인 없는 당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통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강력한 리더십은 고사하고 사실은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스크럼 짜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중심이 되겠다 혹은 뭐 바른미래당도 뭐 그냥 이 안에서 당을 장악하겠다 이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선이 다르면 깨지고 뭐 합의 이혼을 하든가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바깥에 보면 우파 같은 경우는 바깥에 요새 보면 참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밖에 뭐 이렇게 여러 시민단체도 있고
실제로 우파 같은 경우에 이 좌쪽이랑 달리 밑바닥에 풀뿌리 조직들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어려운 상황들을 거치면서 자생적으로 막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 잘 흡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뭔가 새 판을 좀 짜야 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리더십이 한 사람이 뭐 대단한 리더십이 있으면 와 이래 될 텐데 그게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집단적으로 서로 이제 스크럼 짜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거는 사실 지도자들, 리더들의 자기 헌신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혼자 다 하겠다 이래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네. 이제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 치르실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당적을 가지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이제 제 희망 사항은 아까 얘기한 뭔가 이렇게 새 판이 짜여졌을 때 그 새 판에서 뭔가 보수 정당이 딱 생겼을 때 이제 거기 내가 새 판 짜는데 함께 하고 싶죠. 저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정당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새 판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더 그 한계가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고 현재로서는 밖에서 노력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내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죠. 뭐 보수 정당에서 뭐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 지분이 크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뭐 저희는 되기를 바라고 또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시기에는 뭐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네, 그렇게 네, 일단 네. 제가 봤을 때는 덕치는 큰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뭔가 이 지금 이제 전시거든요. 전시 제 판단에는 그럼 전시에 이 리더십을 발휘를 하려면 어쨌든 간에 용맹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의 전선을 긋고 공동의 전선을 가지고 스크럼을 짜서 그 리더십을 딱 끌고 가려면 가장 용맹하고 가장 헌신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많이 이제 미흡하고 사실은 내공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럼 그걸 인정을 하고 함께 한다는 연대 리더십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우파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제가 볼 때 연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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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그냥 막 뛰다 보면 그럼 지금 보면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러면 친박은 비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비박이면 또 친박 성향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자기가 한쪽이 막 내가 주인이 될 거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내가 주인이 될 거야 하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이 보수 범여권 아니 그 보수 정당계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리더십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의원님 본인 누가 좀 말고. 아니면 누가 좀 나서줬으면 의원님 본인 좋겠다. 보수 정치인 네, 중에서. 네. 이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저 사람이다 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냥 힘을 좀 서로 합쳐야 그럴 되는. 수밖에 네. 없죠. 그리고 서로 간에 그 어떤 상대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부산 문제는 저는 뭐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에서 어쨌든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영도여고까지 나오고 했는데 사실 부산이 내가 자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낙후됐어요. 어느 순간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 제가 있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활력이 가득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막 활력이 가득했는데 지금 침체 일로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늙어가는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 출신의 그래도 부산에 연고를 둔 정치인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산업의 어떤 현 주소다. 이게 부산의 현 주소가 바로.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내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내가 하겠다. 근데 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출마를 어디로 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그래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한 질문. 영도? 네. 영도여고? 제가 영도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건 맞죠. 영도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건 이제 출마라는 것은 제가 이제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소속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문제인데 저한테 가장 연고가 있는 곳이 영도인 것은 맞죠. 그리고 이제 뭐 영도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 중에 네. 의원님이 네. 가장 구독자가 많으신가요? 네, 어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한 23만 명 좀 넘고요. 네, 그래서 이현주 TV. 네, 이거 보시는 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현주 TV에서 저희 센걸 네, 한번 좀 제가 또 봐보시라고. 여기 네. 센걸, 네. 센걸 이현주 TV에서 또 함께 제가 아니 이현주 TV에 저를 한번 불러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슈 하나 황보승이 잡아가지고. 또 다른 분들도 언제든지 네,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현주 TV에서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